김정국 이사장님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보증부 대출 가산금리를 구하는 문제와 관련 지적을 했는데 11월 30일부로 개선되고 또 10년간 똑같은 손해금을 인하한다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도 12월 1일부로 손해금리를 1과 12%로 인하를 했죠. 벤처기업 이노비즈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약 8천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그래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정말 이사장님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는 이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 연대 보증을 철폐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창조 경제의 중심이 창업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 창업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3자 연대 보증은 2013년 7월 전면 지금 폐지됐죠. 근데 이제 창업자한테 연대 보증을 세우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실리콘밸리에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2.8회 정도의 실패를 거쳐야 성공한다 하는 이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대개 그 이상의 실패와 좌절 겪게 되는데 지금같이 창업자 연대 보증하게 될 경우는 이분들이 전부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창업을 막는 그런 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창업자 연대 보증을 폐지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셨던 창업자 연대 보증은 조금 이 개념이 사실은 창업자가 연대 보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창업자가 주 채무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기업도 주 채무자가 있습니다. 예. 그 만약에 법인이 있는데 법인의 대표가 대표는 연대 보증 빼주고 그럼 개인기업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그걸 망설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래서 무조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요. 모두 다 한꺼번에 안 되면 그 중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 만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면제가 아니라 공제제도 비슷한 거예요. 본인도 부담하고 정책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초조해서 귀한 말씀을 다 듣지 못하겠습니다. 연대 보증이 지금 2만 1,000건 정도가 되고요. 1만 6천 개 기업에게 연대 보증의 주세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조 6천여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이 발언이 누구 발언인지 아십니까? 연대 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주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버리니까요. 이게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에요.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 자료. 다른 나라 자료가 없다는 거죠. 창업자 연대 보증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요. 이걸 가져왔습니다. 미국요. 연대 보증에 대한 법규나 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정책금융공고라고 하는 공사에서 연대보증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대출을 직접 심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대보증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개인 연대보증인 입보 범위를 대출 금액의 50% 이내로 하고 연대보증인 거주주택 일개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유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업이 안 되고 있고 창조 경제, 창조 금융 다 뻥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하지 않고 하면 되겠나? 이 통계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업자 연대 보증이 없어질 경우에 70조 원의 국가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매출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2조 1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 NGO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업자 연대 보증을 통해서 실제 걷어들이는 금액이
3조 6천억 원의 보증 잔액 중에 겨우 208억 원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계량화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위기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천억대 연대 보증을 통해서 이것을 회수하는 금액이 200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과감히 풀어주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님 한번 전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금융위원회에 이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시장 이거 어제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사장님. 예. 코스피는 917개사, 한 1000개사 정도 되고 5조 3천억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거래 금액이 있고요. 코스닥은 1000개사 정도 되는데 1조 6천억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코넥스는 26개사에 3억 정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 국정감사에 논하기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미미하죠. 그죠? 예, 진짜 미미한 그런 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격이 설정된 것은 14개밖에 되지 않고요. 또 이게 금융기관이나 캐피탈이 돈을 낼지 실제 이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아까 아임이 얘기했지만 아임이 그 벤처 영국의 그 모델을 가지고 이거 코넥스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기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를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밀고 나가야 돼. 일단 시작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것이 필요한가? 또 실제 3억 정도를 예탁을 해야지 이게 들어올 수 있다죠? 거래가. 개인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탁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옴짝달싹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토를 참 좋아하시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까 여러 분들 저희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하나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활성화 정책을 가지고 또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기관 투자라든가 연기금들 결정이 기관 투자들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훈련이 공급되고 하면은 연기금들 이런 기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해서 지금 제 시간은 카운트가 안 돼서 제가 좀 다른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예. 저희들 활성화해 나가도록 또 검토하십시오. 그것도. 기부 말이죠. 한계 기업에 대해서 보증 규모를 늘리고 있죠. 한계 기업이요. 한계 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기업이죠. 2년간 연속 자기자본 전액 30기업이고 2개년 매출액을 초과하는 총차익금이 초과하는 금액이고 이런 날도 부도 일부 직전의 기업인데 2008년에 5,700억 원이었던 보증 규모가 8,500억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창조 경제를 외치지만은 IP 보증 실적이 제자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건당 평균액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009년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본령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